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4월 수출입 물가. 두 번째, 옥스포드 이코노미스의 분석, 꼭 여러분들 들으셔야 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책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4월 수출입 물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생산자 물가지수와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수입 물가지수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을 예상할 수 있는 선제지표이기 때문이죠. 지금 부동산 시장 왜 그동안 꼬꾸라졌나요?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 선제지표에서 뚜렷하게 앞으로 물가가 불안할 확률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고물가가 언제 끝날 것인가, 이런 지표를 보면 체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4월 수입 물가는요, 전년 동월 대비 5.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5.8% 하락이 무슨 의미인지 저희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0.7% 상승을 기록했어요. 아니, 4월에 전월 대비 무려 0.7% 상승이라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좀 세부 품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0.7%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원재료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광산품이 전월 대비 2.3% 상승을 하면서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어 왔다는 거죠. 자, 근데 이 광산품 품목에 무엇이 있다? 바로 원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유가 전월 대비 7.4% 급등을 했다는 거죠. 아니, 4월에 원유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4월 3일날 오펙 플러스에서 바로 116만 배럴 감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 원유 가격이 WTI 기준으로 70달러대에서 83불까지 치솟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현재는 다시 70불 내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유 가격 상승 부분이 아까 그 수입 물가 지수에 일부 반영이 됐고요. 최근 좀 환율이 불안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전년 동월 대비로 기준해서 보면 마이너스 5.8%입니다.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입 물가가 연속해서 마이너스로 들어갔다는 거, 이 전년 동월 대비가 이 빨간색 표시를 의미하고 빨간색 선을 의미하거든요. 자, 보시면 현재 확실하게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갔죠. 자, 그럼 과거에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간 경우가 언제 있나 봤더니 2014년부터 2016년까지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주랑우르 총재가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1.25%까지 낮췄던 시기죠. 자, 그리고 나서 수입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0% 수준까지 급등을 하게 되네. 이때 2017년 11월에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입 물가가 뚝 떨어지니까 금리 인상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입 물가가 다시 급등한 시기에 바로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 2018년 11월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입 물가가 마이너스로 들어갔던 시기에 기준금리가 낮아지게 되고요. 코로나19 때도 기준금리가 추가로 낮아지면서 0.5%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수입 물가는 폭등세가 나타나면서 현재 기준금리 3.5%를 불렀고 다시 마이너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통화정책이 바뀔 가능성을 미리 나타내고 있다는 뜻이죠.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도 비슷하죠? 얼마 전에 마이너스 3.6% 나왔습니다. 점점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죠. 자, 이것은 물가는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물가가 앞으로 낮아질 건 알겠는데 기준금리는 언제 낮아질까요? 이와 관련된 소식이 두 번째 내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옥스포드 이코노믹스가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어요. 한국은행 내년 1분기 금리 인하, 집값 올해 바닥, 내년 회복 전망, 정성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2024년 1분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년 1분기 때 낮출 것 같은데 더 빨리 낮출 가능성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부동산은 올해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들어가 내년에는 2022년 1월 수준까지 돌아갈 것이다. 2022년 1분기면요.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에서 한 15% 수준이거든요.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 전후가 많은데 여기서 더 회복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현재는요, 금리 인하 시기를 전망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뭐 몇 월 달에 낮아지겠다,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물가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1월 달에 5.2에서 현재 3.7%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근원 CPI가 여전히 4.0% 3개월 연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차를 두고 근원 물가가 낮아지긴 할 건데, 근원 물가 낮아진다고 바로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이제 물가 안정 목표제 2%까지 가는 경로를 그려야 낮춘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4분기에 그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전망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건 아니죠. 아파트를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언제 금리 인하를 하냐보다도 앞으로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 의사 결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아파트는요, 최소 2년 뒤를 보는 거잖아요. 내가 사고 탔다고 집값 오른다고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거래 비용이 워낙 높아요. 게다가 취득세뿐만 아니라 단기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도 워낙 높다 보니까 무조건 장기로 끌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보다 솔직히 2년 뒤, 4년 뒤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주택 매수를 볼 때 물가나 금리 전망, 장기 전망을 보면서 접근하면 유리한데, 저희가 계속 물가나 금리가 장기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보이고 있구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아파트 매수에는 나쁘지 않은 시기라는 거,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연착륙을 지시했다고 해요. 자, 지금 집값이 급등해서 아니 야 좀 떨어지게 해라, 그렇게 지시한 게 아니라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데 좀 덜 떨어지게 연착륙을 시켜라, 안전판을 대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겁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온 내용이냐, 용산 대통령실에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상황과 연착륙 방안 관련 보고를 받은지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과 전세 사기, 역전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서민 등 주거 약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그래서 주택정책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정상화한다, 규제를 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지지 않도록 시장 연착륙 방안, 안전판을 대라, 지금 여기까지 기사가 나온 겁니다. 자, 부동산 규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요, 조세 규제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관할을 하고요,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컨트롤합니다. 거래 규제, 지역 규제, 청약 규제 등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국토교통부가 관할하죠. 서울시도 일부 개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규제가 풀리거나 강화될 때는 명분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지간하면 시장을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 명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 부동산은 통계가 한쪽 방향으로 쏠릴 때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에서 집값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나타내는 수준이 되면 그때서 어떤 대책을 내놓게 돼 있죠. 집값이 급등하면 종합부동산 대책 내에서 투자자들 집 못 사게 하고 대출 규제 쪼이고 이런 식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게 됩니다. 반대로 이번 겨울 때처럼 집값이 급락 시기에는 12월 달 1.3 부동산 대책처럼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어주면서 투자자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죠. 근데 지금 한국 부동산은 통계가 어떻게 나오죠? 통계상으로 약보합 상태가 나오거든요. 실거래가 지수는 강보합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좀 접근하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금일 발표된 매매심리지수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 있어요. 여기서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0에서 200 숫자로 수치화해요. 0에서 95는 하강 국면, 95에서 114는 보합, 그리고 115에서 200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를 하는데, 수도권이 한 달 만에 106.7에서 109.7로 상승을 했고요. 서울이 109점에서 110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통계상으로나 심리지수상으로나 타이밍상 정부가 개입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는 거죠. 나올 만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것은 빌라 시장을 살리는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라 시장이 추락하게 되면 그 피해가 세입자한테 가는 구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를 회복시키기 위한 규제를 풀어주겠다,
먼저 이 빌라나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기 위해서 임대인한테 대출을 해주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DSR 규제가 적용되거든요. 이것을 풀어주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올 만한 규제 완화 방안은요, 다주택자 규제 지역의 LTV 대출 30% 한도를 좀 풀어주거나 또는 강남 상구나 용산구에 적용된 규제 지역을 풀어주거나 마지막으로 미분양 대책 같은 것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면 제일 먼저 공유드리겠습니다. 아마 발표 시점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보여져요. 내 집 마련과 투자를 준비 중이신가요? 쇼킹부동산 멤버십에 보시면요, 미래 가치를 반영한 내 집 마련 전략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갭투자, 재건축, 재개발, 오피스텔 등 투자 방안을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으로 부를 쌓기 위한 필수 지식과 마인드, 제도 등도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 3회 멤버십 영상에서 만나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